후카세는 사무기기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대신에 커피를 좋아했다. 그가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원두 커피는 직장 동료들이 다 좋아했다. 그는 최근에 근처의 작은 커피 전문점을 알게 되었고, 그 커피숍에는 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고품질 원두를 팔았고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을 위한 테이블도 있었다. 그 커피숍에 단골처럼 드나들다가 최근 들어 그 가게에 자주 찾아오는 여자 손님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미호코라고 했고, 가게 사장님의 안주인의 소개로 둘은 친해지게 되었다. 후카세와 미호코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미호코는 근처의 빵집에서 일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후카세를 찾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녀 앞으로 한 편지가 도착했다고 했다. 그녀가 일하는 빵집으로 배달된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후카세는 살인자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미호코는 후카세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며 뭔가 짐작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후카세는 몇 년 전 대학 시절의 한 사건을 떠올리며 미호코에게 얘기해준다. 후카세는 나름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후카세는 별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다. 후카세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것은 자신이 아직 작은 시골의 우물 안에서 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넓은 사회로 나가면 분명히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카세는 빨리 좁은 시골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한 교수님의 세미나 연구에 참여했다. 그 세미나에는 같은 대학 동기가 4명 더 있었다. 그 친구들은 다니하라, 무라이, 아사미, 히로사와라고 하는 네 친구들이었다. 후카세는 그 4명들 중 히로사와와 친했다. 다른 3명과는 그냥 저냥 지내고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무라이가 다른 4명에게 자신의 숙부가 별장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놀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무라이는 아버지가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자신도 졸업 후 직장 경력을 좀 쌓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선거 사무실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집도 꽤 잘 살았다. 다니아라는 사교성이 뛰어나서 친구가 많았고 대기업에 취업이 결정된 상태였다. 아사미는 교사를 꿈꾸고 1차 시험에는 합격한 상태였다. 하지만 후카세는 대학 졸업이 다가왔음에도 아직 어디에도 취직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고 은행에 입사 지원을 했으나 다 떨어졌다. 하지만 후카세는 자신이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를 잘 끓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후카세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무라이의 숙부의 별장에 놀러 가는데 찬성한다. 출발하는 날은 하필이면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날이었다. 날씨가 좋지는 않았으나 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4명은 모두 모이기로 한 곳에 모였으나 정작 주인공인 무라이는 전날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 추돌사고가 나서 잠시 사고 수습을 하느라 좀 늦게 합류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무라이는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 대신 무라이 어머니가 타는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가기로 했다. 운전은 면허가 있는 아사미와 히로사와 둘이서 번갈아 했다. 날씨는 아직 나쁘지 않았고 4명은 차로 이동하며 군데군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했다. 그러다가 지도 검색 결과 근처에 유명한 메밀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중간에 들러서 먹기로 했다. 그런데 히로사와는 자신은 그 옆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카레 돈가스를 먹고 올 테니 너희들끼리 메밀국수를 먹고 오라고 한다. 다니아라와 아사미, 후카세는 메밀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오니 히로사와가 카레 돈가스를 다 먹었는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지역 특산물을 파는 곳도 있어서 후카세는 벌꿀을 샀다. 그 벌꿀은 메밀꽃밭에서 양봉한 벌꿀이었다. 히로사와는 후카세와 같이 커피를 자주 마셨다. 히로사와는 커피에 벌꿀을 타서 먹으면 맛있다고 후카세에게 가르쳐 주었고 후카세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히로사와의 부모님은 과수원을 하는데 부모님의 형제분이 거기서 양봉을 하고 계신다고 고향에서 붙여준 벌꿀을 후카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무라이의 숙부의 별장은 산골 깊숙이 있었다. 꽤 많은 거북이를 지나 산비탈을 올라 겨우 도착했다. 그들이 타고 온 무라이 어머니의 차 트렁크에는 아이스박스에 담긴 질 좋은 소고기가 실려 있었다. 도착하자 때마침 날이 흐려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라이가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나 먼저 식사를 하기로 했다.
소고기를 구우며 맥주를 꺼냈다. 후카세는 술을 전혀 못 마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히로사와도 술을 잘 못했으나 친구들이 권해서 맥주 한 캔을 마셨다. 소고기는 최상급이었고 마블링이 일품이었다. 그들은 무라이에게 고마워하며 소고기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다니아라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무라이한테서 온 전화였다. 마침 근처의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무라이는 자신을 차로 마중 나와 달라고 했지만 거기서 운전면허가 있는 두 명인 아사미와 히로사와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 히로사와는 맥주 한 캔을 마셨지만 아사미는 이미 몇 캔째 마셔버렸다. 히로아사는 술이 약했기 때문에 한 잔 마신 맥주도 운전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였다. 하지만 무라이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고 차로 데리러 와달라고 자꾸 졸라댔고 할 수 없이 그들 중 히로사와가 맥주를 한 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선다. 나머지 세 친구들은 미안해했고 후카세도 운전면허가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운전해서 가는 길에 잠이나 깨라며 히로사와에게 커피를 타서 텀블러에 담아준다. 아까 오기 전에 샀던 메밀꽃 펄꿀을 커피에 타서 히로사와에게 주었다. 히로사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 별장을 나섰고 무라이를 데리러 차를 운전해서 갔다. 1시간쯤 지나서 무라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왜 아직 안 오냐는 전화였다. 다나하라는 히로사와가 출발한 지 1시간이 넘었다며 이미 도착할 시간이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히로사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걱정이 된 아사미는 별장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다니아라 또한 따라 나섰다. 하지만 자전거가 2대밖에 없었으므로 후카세는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사미와 다니아라는 자전거를 타고 히로사와를 찾으러 갔고 후카세는 전화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며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한참 후에 아사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히로사와가 탄 차가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는 불타고 있다고 했다. 후카세는 바로 달려서 그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 무라이도 택시를 타고 그 지점에 도착해 있었다. 다니아라와 아사미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불에 탄 자동차는 견인되었고 사망자는 히로사와로 확인되었다. 그들 4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 넷은 히로사와가 맥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히로사와의 시체 부검 결과에서도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후카세가 이야기를 마치자 미호코는 실망했다. 술을 마신 히로사와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으니 죄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후카세는 미호코와의 이별을 직감했다. 다음 날 후카세는 자신이 복사기를 납품한 고등학교에 출장차 방문했다. 그 고등학교에는 아사미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끔씩 사무용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아사미를 만날 겸 찾아가던 곳이었다. 그런데 아사미의 동료였던 여교사 미즈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미즈키는 아사미와 같은 교직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에 아사미의 자동차에 아사미는 살인자다라고 적힌 종이가 앞유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사미는 난처해하며 그 종이를 떼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미즈키 및 다른 교사들이 보았다고 했다. 후카세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미호코에게만 그 편지가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편지가 몇 년 전에 있었던 히로사와의 사망 사건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한 일임을 직감한다. 그때 오랜만에 무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라이와 오랜만에 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무라이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선거 사무소에 무라이는 살인자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다니아라는 회사 앞으로 똑같은 편지가 도착해서 다니아라 또한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불안해졌고 혹시 히로사와의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넷은 히로사와의 장례식 및 제사 때도 꼬박꼬박 찾아갔고 히로사와의 부모님께도 사죄했다. 다행히 히로사와의 부모님은 사고로 죽은 것을 친구들에게 탓하지 않았다. 그들은 히로사와의 부모님께 정성어린 대접을 받고 다음 제사 때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히로사와의 부모님께도 히로사와가 술을 먹은 채 운전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것을 말씀드려봤자 더 큰 짐을 떠안으실 것 같았다. 그들 넷은 모였고 후카세는 자신이 직장에 휴가를 얻어 범인을 찾아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후카세는 얼마간의 휴가를 얻었고 히로사와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히로사와의 무덤 앞에서 한 번 더 분향을 하고 히로사와의 부모님께 히로사와의 생전의 발자취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고 하고 히로사와의 고향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 히로사와의 부모님이 알려준 연락처를 찾아가 히로사와의 소꿉친구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후카세는 만나본다. 그 친구들에게서 학창시절의 히로사와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고 그들의 졸업앨범도 빌린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히로사와는 운동을 매우 잘했으며 공부도 잘하고 정의감도 강했다고 했다. 반에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호해 주었고 본인은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으나 반에서 못 나가는 인기 없는 애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그 중에 후루카와라고 하는 남자애는 고등학교 때 히로사와의 배려 덕분에 반에서 따돌림을 피할 수 있었고 히로사와를 따라 대학도 그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했다. 후루카와는 히로사와와 같은 대학에 갈 실력이 되지 않았다. 히로사와가 대학 때 자취를 했고 후루카와도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런데 히로사와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후루카와가 우연히 보았다. 그녀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것을 히로사와에게 알려주었다. 히로사와는 고등학교 때 그녀를 좋아했지만 고백하지 못한 채 대학에 갔다. 그러다 후루카와가 그녀를 히로사와에게 알려주었고 히로사와는 그 빵집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고백한다. 그 둘은 연인이 되었고 후루카와와 함께 셋이서 자주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후루카와는 어느 순간부터 히로사와의 그늘 밑에 사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고 자신이 히로사와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히로사와가 자신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날 후루카와는 히로사와에게 결별을 고하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히로사와 또한 후루카와가 떠나자 몹시 안타까워했다. 후카세는 후루카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내성적이었고 친구가 없었던 후카세에게 히로사와는 친구가 되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후카세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히로사와가 학창시절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의감이 넘치던 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 후카세는 히로사와를 자신의 절친이라고 생각했지만 히로사와는 다른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후루카와는 히로사와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자신처럼 길 잃은 불쌍한 개를 보살펴주는 동정심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버렸고 후카세도 비슷한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히로사와 또한 후카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자신 또한 후카세를 절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후카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히로카와의 고향 친구들에게서 빌린 고등학교 졸업앨범들을 살펴보다가 후카세는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미호코가 히로카와의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사미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동료 여교사 미즈키 또한 히로카와와 같은 반이었던 것이다. 히로카와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었고 대학 때 후루카와의 소개로 다시 만나 고백한 여자는 바로 미호코였다. 미호코는 히로카와가 죽고 나서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소식을 들었다. 히로카와가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차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때 같이 갔던 히로사와의 대학 친구들에 대한 정보도 얻었다. 미호코는 무라이의 아버지가 하는 자선 행사에 자원봉사로 나가기도 했고 동창이었던 여교사 미즈키를 통해서 같은 학교 교사였던 아사미의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후카세가 자주 다니던 작은 커피숍에도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후카세와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미호코가 히로사와의 친구들에게 살인자다라는 편지를 보낸 것은 그것으로 인해 히로사와의 죽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였다. 후카세는 다시 그 작은 커피숍에서 미호코를 만났다. 미호코는 후카세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을 보여주며 히로사와와 같은 동창이었냐는 물음의 사실대로 얘기한다. 후카세는 히로사와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히로사와의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고 얘기한다. 미호코는 자신도 그것을 돕겠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 미호코는 히로사와에 대한 몰랐던 것들을 하나둘씩 더 얘기해준다.
히로사와는 메밀국수를 먹지 못한다고 했고 메밀 알레르기가 있다고 얘기했다. 친구 넷이 무라이 숙부의 별장으로 가는 길에 다들 메밀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히로사와 혼자만 돈가스 카레를 먹으러 가겠다고 한 것도 메밀 알레르기 때문이었다. 그때 커피숍 주인은 새로 공수해온 원두커피를 타왔고 벌꿀과 함께 내어준다. 후카세는 커피숍 주인에게 이 벌꿀은 어느 꽃으로 양봉한 것이냐고 물었고 가게 주인은 메밀꽃으로 양봉한 꿀이라고 말한다. 후카세는 자신이 히로사와가 무라이를 데리러 차를 물러나가던 때 타준 커피에 메밀꽃으로 양봉한 벌꿀을 섞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히로사와는 그 커피를 마시고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죽은 것이었다.